헬멧 벗고 나왔습니다. 5년 동안 그 골목길을 달렸던 헬멧이었는데요. 최 과장이 마지막으로 받은 콜 한 건의 단가 2,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200원이라는 숫자, 최 과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21년 봄에 3,100원이었던 쿠팡이츠 기본 배달료가 5년 만에 2,500원으로 꺾였고 멀티 배달에서는 2,200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 사이 라이더는 120만 명이 됐다가 40만 명으로 줄었고 산재 사상자 1위 자리는 4년째 배민이 지키고 있습니다. 최 과장이 헬멧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 그 골목길 안에 있었습니다. 2021년 봄 최 과장은 28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작은 물류 창고에서 주야교대로 박스를 옮겼고 받아가는 월급은 280만 원쯤이었습니다. 창고에서 퇴근하던 어느 날 최 과장은 같은 빌라에 사는 형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헬멧을 벗고 담배를 무는 그 형은 핸드폰 하나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 400 찍었다. 최 과장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해 배달라이더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이야기가 골목마다 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회사원만큼 번다는 소문. 실제 숫자도 그 소문을 거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음식 배달 주문이 폭증했고 배달라이더 규모는 2020년 10만 명 수준에서 2022년에는 48만 5천 명까지 불어나 있었습니다. 5년 사이 4배 넘게 불어난 시장이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엔 이유가 있는 법이고 그 이유의 이름은 단가였습니다. 쿠팡이츠의 그해 기본 배달료는 건당 3,100원이었습니다. 3,100원. 1시간 3건만 돌려도 9,300원이 찍히는 구조였습니다. 거기에 원거리 할증, 날씨 할증, 프로모션이 겹치면 한 건에 5,000원, 6,000원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이후, 비 오는 금요일, 배차가 몰리는 점심시간대. 이 세 개의 창을 잘 열어두면 하루 20만 원을 넘기는 라이더가 이웃집 형이 되는 해였습니다. 최 과장이 풀타임 전환을 결심한 건 그해 4월이었습니다. 창고를 그만두고 중고 125cc 오토바이 한 대를 샀고 흰색 헬멧을 하나 골랐습니다. 시그니처가 되어버린 그 흰색 헬멧은 그렇게 최 과장의 머리 위에 처음 얹혔습니다. 그는 처음 몇 주는 점심만 돌리다가 저녁 피크를 건드리고 나중엔 새벽까지 핸들을 잡았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첫 월정산에 숫자 하나가 찍혔습니다. 408만 원. 최 과장은 그 월급 명세를 찍어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 한 해 동안 그의 통장은 대체로 400을 오르내렸습니다. 가장 잘 벌었을 때 한 달 417만. 평균을 내봐도 대기업 3년차 회사원의 실수령액과 비슷하거나 그 위였습니다. 주말에 달리면 평일보다 20% 더 들어왔고 한여름과 한겨울, 그러니까 남들이 오토바이를 멈추고 싶어하는 계절에는 수당이 두툼하게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피하는 날씨가 최 과장에게는 월급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정규직 안 가보겠냐고. 최 과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3년만 더하면 집 보증금을 채워요. 그에게는 이 숫자가 단순히 한 달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전세 자금이었고 결혼 시점이었고 부모님 병원비의 여유분이었습니다. 3,100원짜리 콜 한 건이 쌓이고 쌓여 그 모든 계산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힘든 날이 없진 않았습니다. 빗길 미끄러짐,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문 앞에서 사라지는 고객. 그래도 최 과장은 그해 대부분을 웃으며 돌았습니다. 그해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핸드폰 하나로 대기업 과장만큼 번다는 말이 반은 농담, 반은 사실로 통용됐고 그 말의 한복판에 28 최 과장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최 과장은 몰랐습니다. 이 3,100원이 정점이라는 걸. 이 단가가 플랫폼의 호의가 아니라 신규 라이더를 끌어오기 위한 경쟁 비용이라는 걸. 호황처럼 보이던 팬데믹 특수는 그 뒤에서 조용히 기울어지고 있었고 라이더 공급은 이미 4배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단가는 사람을 불러들이는 미끼였고 미끼는 사람이 모인 다음엔 거두어들이는 법입니다. 최 과장은 그때 그걸 잊지 못했습니다. 그가 읽은 건 통장에 찍힌 408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믿고 그는 그해 가을 풀옵션 중고 오토바이를 한 대 더 할부로 샀습니다. 월 할부 38만 원. 주말용 여분 한 대가 있으면 평일 고장나도 출근이 끊기지 않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계산의 전제는 단 하나. 내년에도 단가는 이대로라는 것. 최 과장은 그 전제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3월 쿠팡은 기본료를 조용히 바꿨습니다. 2022년 3월 쿠팡이츠는 기본 배달료를 조용히 바꿨습니다. 3,100원에서 2,500원, 공식 인하폭 19%. 공지 한 줄이 올라간 그 새벽에 최 과장은 평소처럼 시동을 걸었고 단말기에 뜬 숫자가 전날보다 600원 가벼워진 것을 한참 지나고서야 알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 건에 600원, 하루 40건이면 24,000원, 한 달 25일이면 60만 원. 라이더 한 사람의 월세가 단말기 한 줄 수정으로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600원은 어디로도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삭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이번에는 원거리 할증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100m당 70원이던 가산이 35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멀리 뛰는 콜일수록 체감 낙폭이 커지는 설계였고 외곽 주거지로 달리던 라이더의 시급은 그날부터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2024년에는 픽업 할증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매장까지 가는 거리에 붙던 가상금이었고 오래된 상가 밀집 지역을 담당하던 라이더들이 먼저 체감했습니다. 기본료 인하, 거리 할증 반토막, 픽업 할증 폐지, 3단 연속 삭감이 2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세상의 가격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25% 올랐습니다. 주유소 휘발유도, 오토바바이 부품도, 편의점 삼각김밥도 다 같이 올랐습니다. 라이더가 파는 노동만 역주행했습니다. 공식 기본료만 19% 내렸는데 현장 체감은 훨씬 깊었습니다. 호황기 프로모션이 얹혀있던 콜과 비교하면 건당 실수령액은 절반에서 70% 가까이 내려온 구간이 있었습니다. 최 과장이 2021년에 찍었던 월 400만원은 2024년에는 어떤 달력으로도 다시 나오지 않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단가가 왜 이렇게 꺾였는가? 최 과장이 그 답을 알게 된 건 쿠팡 재무제표를 본 다음이었습니다. 최 과장이 재무제표를 처음 열어본 건 2024년 겨울이었습니다. 단가가 왜 해마다 꺾이는지 그 답이 플랫폼 장부 어디엔가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장부를 펼쳐놓고 보니 그 답은 라이더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경쟁의 뒷면에 있었습니다. 쿠팡의 성장사업 부문은 2024년 한 해 동안 8,606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전년보다 35% 깊어진 숫자입니다. 전체 매출은 41조 원, 그런데 순이익률은 0.2%. 시장에서는 이걸 한 줄로 이렇게 부릅니다. 만원 팔아 20원 남기는 장사. 돈을 잃지 않는 대신 거의 남기지도 못하는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와우 회원 무료 배달, 할인 쿠폰, 빨라지는 배송 약속. 고객이 당연하다고 믿게 된 이 모든 조건은 플랫폼이 서로를 밀어내려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쟁 조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경쟁에서 발생한 비용이 플랫폼 장부 안에서 전부 소화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용은 움직입니다. 위에서 감당하지 못한 비용은 아래로 흐릅니다. 점주의 수수료로, 라이더의 건당 단가로. 옆 장부도 비슷한 결을 보여줍니다. 우아한 형제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은 2024년 영업이익 6,4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8.4% 감소한 수치입니다. 매출은 26% 넘게 늘었는데 이익은 오히려 꺾인 겁니다.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무료 배달 경쟁에 쏟아부은 외주 용역비가 늘어난 것. 플랫폼이 서로 무료를 약속하는 동안 그 무료의 비용은 누군가의 건당 시급적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2025년에 낸 상생협력 체감도 점수. 배달 3사 평균 49점, 요기요 49.5점, 쿠팡이츠 49.4점, 배민 48.4점. 같은 해 대기업 평균은 73점이었습니다. 24점, 거의 낙제와 우등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보면 수수료 적정성 점수는 38점까지 꺾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놓친 건요, 최 과장이 감당한 건 최 과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의 비용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료 배달이 당연해진 식탁과 2,500원으로 꺾인 콜 한 건은 같은 장부의 앞뒷면입니다. 고객이 결제창에서 지우는 배달비와 라이더 단말기에 찍히는 단가, 그 사이 어딘가에서 누군가 대신 내고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사람이 최 과장이었습니다. 비용이 내려온 곳은 단가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차 알고리즘에도 내려왔습니다. 단가가 내려온 이유는 쿠팡의 장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골목길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것도 이유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며 배달과 운정 플랫폼 종사자는 120만 명 규모까지 불어났습니다. 2020년만 해도 라이더 추사는 10만 명대였는데 5년 사이 4-5배로 뛴 겁니다. 최 과장이 헬멧을 썼던 2021년 봄에 같은 헬멧을 쓴 사람이 수십만 명 더 있었고 그 수십만 명은 같은 골목길에서 같은 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급이 이렇게 두꺼워지면 단가는 내려도 콜은 돕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단가를 꺾어도 받을 사람이 줄 서 있는 시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가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차 알고리즘이 그 위에 또 한 격 얹혔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이 직접 돌린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라이더가 같은 시간대에 움직였는데 AI가 주는 콜을 전부 수락하면 117km를 뛰었고 본인이 콜을 고르면 101km를 뛰었습니다. 16km 더 달렸는데 시급은 오히려 낮았습니다. 올수락 13,895원대, 자율선택 16,931원. 더 오래 달린 사람이 덜 벌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미션 시스템이 또 한 겹 얹혔습니다.
4시간에 20건을 채우면 얼마를 얹어준다는 식으로 목표가 걸리는 구조입니다. 현장 라이더들은 이 조건을 4시간 20건 미션이라 부릅니다. 콜 하나를 거절할 권리는 형식상 남아있지만 그 권리를 쓰면 미션에서 밀려납니다. 거절권이 제도상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닫혀있는 셈입니다. 저항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한국과 우루과이전이 열리던 날 라이더 두 노조는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 찬성률 95.2%, 배달 플랫폼 노조도 95.4%. 요구하는 기본 배달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돌려달라는 것, 할증을 체계화해달라는 것, 알고리즘을 공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반려됐고 단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급은 120만 명까지 두꺼워지고 배차는 알고리즘에 맡겨졌고 거절권은 미션에 눌렸고 파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는 바닥이라는 게 사실상 없어집니다. 단가가 2,500원에서 2,200원으로 또 내려와도 그 콜을 받을 사람은 여전히 줄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 없는 시장에 바닥이 생긴 사례가 다른 업종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없다던 시장에 바닥이 생긴 사례가 다른 업종에는 이미 있었습니다. 시멘트 차주들이 그랬습니다. 예전 시멘트 화물차 기사의 시급은 5,35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던 돈이었습니다. 이 시급이 올라간 건 화물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다음이었습니다. 운임의 하한선을 법으로 그어놓자 시급은 12,730원으로 올랐습니다. 월 수입은 24.3% 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름값을 빼고 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고 그 이후로는 최소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운임이 아니라 사고율이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과적 경험 비율이 24.3%에서 9.3%로 내려갔습니다. 과속은 39% 줄었습니다. 단가가 올라가니까 한 번에 더 실어야 한다는 압박,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압박이 함께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이상한 결론처럼 들리지만 뒤집어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단가가 바닥이면 기사는 더 실어야 하고 더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그 바닥을 법이 올리자 도로도 조용해졌습니다. 비슷한 일이 바다 건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2026년 2월 20일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배달 플랫폼 글로보에 대해 이례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던 라이더 4만 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글로보 라이더의 건당 보수는 2.5유로, 한국 돈으로 약 3,60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빈곤선보다 낮은 수입이었습니다. 법원은 알고리즘을 통한 실질적 통제 아래에서 이뤄진 노동을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으로 봤습니다. 참고로 글로보의 최대 주주는 딜리버리 히어로, 배달의 민족 모기업과 같은 회사입니다. 한국은 아직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숫자가 쌓이고 있을 뿐입니다. 2025년 상반기 산재 사고 1위는 배달의 민족이었습니다. 사상자 814명이 이 한 플랫폼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4년 연속 1위입니다. 2위는 쿠팡이츠로 419명이었습니다. 건설업 종사자 181만 명보다 배달 운전 종사자 48만 5천 명이 훨씬 적은데도 산재 숫자는 건설업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들을 끌어안고 국회 책상 위에는 배달 3법 관련 법안 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남근 의원의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법, 이강일 의원의 배달 플랫폼 공정거래법, 맹성규 의원의 시장 진입 제한 법안,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나란히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할지, 운임 하한선을 그을지, 알고리즘을 공개하게 할지.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질문은 하나입니다. 단가의 바닥을 법이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둘 것인가? 최 과장이 마지막 콜을 받은 그 골목길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그 골목길로 돌아와 보죠. 2026년 봄, 최 과장은 그 골목길 끝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5년 동안 묶여있던 배달 가방을 뒷좌석에서 풀어내려놓고 헬멧을 벗어 핸들 위에 걸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큰 결심도, 사직서도, 인수인계도 없습니다. 라이더는 원래 들어올 때도 그만둘 때도 종이 한 장이 없는 일이니까요. 마지막 콜 한 건의 단가는 2,200원이었고 그 골목길은 5년 전이나 그날이나 똑같이 좁고 어두웠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헬멧 안쪽에 최 과장의 5년이 들어있었다는 것뿐입니다. 2021년 봄 핸드폰 하나로 월 400만 원을 찍던 28세 최 과장. 2022년 3월 쿠팡이츠가 기본료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린 그날. 2022년 10월 원거리 할증이 반토막 난 날. 2022년 11월 카타르 월드컵 한국 우루과이전이 열리던 날 95.2%의 찬성으로 올린 파업 결의가 반려된 날. 그리고 2026년 봄 단가가 2,200원까지 내려온 그 골목길. 이 5장의 장면이 최 과장의 5년이었고
헬멧은 그 기록을 한 번도 바꿔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박 과장은 계산기를, 김 과장은 카톡을, 정 과장은 사직서를, 이 과장은 명찰을, 최 과장은 헬멧을 내려놓았다. 5사람이 내려놓은 건 달랐지만 그 아래 적혀있던 질문은 같았다. 판교 국평 16억을 산 박 과장이 2026년 계산기 앞에서 멈췄을 때 본 것도, 갭투자 임대인 김 과장이 역전세 카톡을 받았을 때 본 것도, 2030 공무원에서 이탈한 정 과장이 사직서를 올렸을 때 본 것도, 헬스 트레이너 이 과장이 명찰을 떼고 나왔을 때 본 것도, 그리고 최 과장이 그 골목길에 헬멧을 두고 돌아선 오늘도 5사람이 서 있던 자리는 달랐습니다. 국평 서재, 신축 아파트 거실, 세종시 청사, 10평짜리 헬스장, 배달 가방 뒷좌석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5사람이 그 자리에서 본 숫자는 똑같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버는 돈의 천장은 낮아졌고 내가 감당하는 비용의 바닥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박 과장의 월 상환 174만 원은 438만 원이 돼가고 김 과장의 전세금은 1억 5천만 원이 비어 돌아왔고 정 과장의 구급 월급은 물가 25% 상승 앞에서 얇아졌고 이 과장의 수업 한타임 단가는 3년째 그대로였고 최 과장의 기본료는 3,100원에서 2,200원으로 꺾였습니다. 업종이 다르고 장부가 다르고 계약서 모양이 다르고 고용 형태조차 서로 남이지만 5사람의 장부 맨 아래 줄에는 똑같은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비용이 내려온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 판교의 영끌 대출이, 임대인의 갭 투자가, 공직의 호봉 체계가, 동네 헬스장의 회원 단가가, 플랫폼의 기본 배달료가, 제도도 시장도 업종도 다른 5개의 현장이었는데 비용이 흘러내려 마지막에 닿은 자리는 전부 한 사람의 월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거대 자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쟁의 청구서는 늘 그 경쟁을 선택하지 않은 누군가의 통장으로 내려옵니다. 쿠팡의 와우 무료 배달이 최 과장의 2,200원이 됐듯 은행의 이자가 박 과장의 438만 원이 됐듯 구조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서 5사람이 내려놓은 물건은 계산기와 카톡과 사직서와 명찰과 헬멧이었지만 그 아래 적혀있던 질문은 한 줄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 비용의 바닥에 서 있게 됐을까? 그 골목길은 오늘도 거기 있습니다. 최 과장이 떠난 뒤에도 콜은 여전히 2,200원에 뜨고 헬멧은 또 누군가의 머리에 씌워지고 있습니다. 2026년 배달 3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글로벌라이더 4만 명이 정규직 명령을 받아냈고 화물차 기사들은 안전운임제 숫자로 바닥을 깔았습니다. 구조는 고쳐질 수 있는 숫자라는 걸 다른 업종이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 골목길에도 언젠가 바닥이 깔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현장, 같은 질문. 판교 박 과장의 계산기에도, 갭투자 김 과장의 카톡에도, 공무원 정 과장의 사직서에도, 헬스장 이 과장의 명찰에도, 그리고 오늘 최 과장이 내려놓은 헬멧에도 같은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현장에서 똑같이 그 질문을 받아든 6번째 사람을 조용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내려놓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그 아래 적힌 질문은 아마 같을 겁니다. 저 골목길이 신경 쓰이셨다면 판교 건물주 채널에서 그 다음 현장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